적벽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치고 화북 지역을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뻘에 성공을 해서 자기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적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조조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남은 게 서량의 마초, 서촉의 유장, 그리고 이 장강 밑으로 송건, 이 형주 땅의 유종, 유비는 지금 땅이 없죠. 정체모를 유비까지 이게 남은 이제 군벌들인데, 서량이나 서촉은 좀 침공하기가 땅이 험해가지고 중원에서 가기에는 이 형주를 먼저 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조조는 유종을 칩니다. 유종, 유표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유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가업을 잇다 보니까 통치력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 최부인 그리고 우리 최모 우리가 조조하고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유종은 형주를 조조에게 그냥 넘겨줘요. 조조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죠. 어쨌든 조조는 강릉 지역 오리망에서 수군을 훈련시킵니다. 여기에 수군 훈련을 시킨 게 이제 유종의 외삼촌 채모죠. 이 주유의 어떤 이관계에 빠져서 조조가 죽인다고 나옵니다. 저 생각에는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조가 형주 땅을 얻고 수군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형주의 군사와 수군력. 그러지 않아도 조조는 아킬레스가 뭐다? 수군. 근데 이거 얼마나 개꿀입니까? 완전히 밥상 차려가서 조조한테 낼름 줬어요, 유종이. 그래서 조조는 이제 장강을 넘어서 송건 지역으로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급히 오로 파견됩니다. 이건 주유입니다. 제가 좀 주유를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레드선 갑자기 잘생겨 보이죠. 제갈량이 손건에게 찾아가서 손유 동맹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약간 삼국지연에서 보면 뻔뿌질하죠. 우리 유비는 절대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당신은 항복하쇼, 손건. 이랬더니 손건은 뚜껑이 열리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게 되죠. 결국 제갈량의 언변이 송건의 그 속마음과 일치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야. 화내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송건도 이 가업, 아버지 손견, 형 손책, 그리고 나한테까지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그냥 유종처럼 낼름? 나는 못하겠어. 난 안 할래. 난 1인자 하고 싶어. 난 2인자 체질이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송건은 결사항전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배가 진짜 많죠. 조조 군사는 한 80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20만에서 25만 정도 된 걸로 보여요. 80만은 너무 많고, 송건의 군사는 한 5만에서 10만, 유비의 군사는 대략 한 2만에서 3만. 어찌 보면 이제 손건의 한 절반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을 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사건들이 있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주유가 제갈량에게 화살 10만 개를 달라고 합니다. 연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정사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게 허구라는 설이 있어요. 허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비의 군사가 한 3만 명 이렇게 보면 이 화살 한 사람이 3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나무 있고 화살촉 있고 하면은 화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3만 명이란 군사가 나전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살 만들고 농사까지 짓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유비의 군사들은 정예 군사하고 한 명이 3개를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3 곱하기 3은 9 플러스 1 하면 10만 개 금방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살 10만 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너네 군사가 조금 있기는 하되 너네도 뭔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숟가락 얹히려고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의 조건으로 너네도 뭔가를 기여해라 하면서 화살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화살촉이나 이거 만들 수 있는 철이나
대나무 정도는 제공을 해줬겠죠. 그러면서 너네는 노동력을 제공해라 하면서 10만 개 만들어 와. 제갈량에게 요청을 했더니 제갈량은 아마 공급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삼국 지연이에서는 야 안개 낀 날 갔더니 조조의 군사들이 배 위에 있는 칩으로 막 10만 개를 날렸더니 하루아침에 화살 10만 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병사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주유의 제갈량 암살 시도, 요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절대. 왜냐하면 유비의 군대가 한 3만, 얘네가 10만이라고 칩시다. 여기 한 40에서 80만 이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양쪽에서 적을 맞는다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아무리 제갈량이 미끼로서니 주유가 바보? 이건 절대 아니죠.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4분? 아니 총 참모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유비하고 이제 끝낸다는 거지. 뭐 이 제갈량을 죽였는데 유비가 뭐 손유 동맹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 암살 시도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주유가 제갈량을 질투했다? 아,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유하면 뭐예요? 엄친아, 얼굴은 차은우, 노래는 BTS, 힘은 김동현, 머리는 빌 게이츠? 이렇게 완벽한 주유가 뭐가 아쉬워서 이제 갓 실적도 없는, 실적이라도 많고 공적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뭐 없는 제갈량을 질투할 이유가 뭐예요? 주유가 정신병자야? 아, 뭐 또라이야? 얘는 부유하게 컸기 때문에 남 질투하는 것도 잘 몰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하늘에 있어. 이제야 땅에서 이제 올라가는, 새싹으로 올라가는 제갈량을 질투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질투할 이유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거지예요, 이거. 진짜 나간중이 제갈량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어거지로 만들었다. 절대 주유는 제갈량을 질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두 명은 서로의 의견을 손바닥에 적어서 화공의 의견 일치를 보죠. 그죠? 화공. 그래서 이 소뉴 동맹은 결국 호수로 한 4배에서 8배 이 군대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지리적 위치, 지리적 이점과 화공뿐이다. 만약 이렇게 상륙해서 육지에서 백병전을 한다면 아마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육지에서는 완전 천하무적이니까, 검증된 병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상전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제갈량이 만든 화살촉과 군대를 쫙 해안가에 배치했겠죠. 이 적벽이라는 곳에 가면 암벽에 적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여행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쭉 나열을 했을 거예요. 쭉 나열해서 뭐 쇠뇌든 화살이든 뭐 기름 묻은 투석기든 여러 가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날릴 수 있는 무기들을 쫙 진열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이 방통이라는 인물이 또 중요한데, 방통 아시죠? 방사원. 사마이가 제갈량을 봉룡이라고 했으면 방통은 봉추죠. 이런 봉추가 또 삼국지연이에는 크게 나옵니다. 조조한테 가가지고 이거 배 흔들리니까 다 묶어서 가면 평지처럼 가니까 멀미도 안 하고 좋아 하면서 꼬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이 연안계는 실제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배들을 수백 채를 엮어가지고 간다? 그럼 전진이나 가능할까? 평지처럼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전진이 가능한지, 이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 조조가 병법을 진짜 잘하는데 화공에 대해서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군대를 이끌 자질이 없는 게 자질이. 저면은 무조건 화공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람도 지금은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 배가 잘 다시 불고 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조조에게 아주 유리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유는 머리가 아프죠. 대군이 몰려오는데 바람도 우리한테 이롭지 않아. 그러면서 제갈량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봐 해서 하죠. 근데 이제 제갈량은 삼국지연에서 신단을 만들어서 동남풍을 불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는 동남풍은 이거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갈량이 했을 것 같진 않고, 왜냐면은 제갈량은 이쪽 장강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유는 강에 대해서, 수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수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 바람을 필수로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물줄기라든지. 왜냐면 이 바람을 알아야 이 배를 움직이고 멀리까지 가거든, 적은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배를 모르는 이 선생이 바람까지 알았다? 천문학을 공부해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천문학을 공부했다고 바람의 방향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주유가 동양풍이 부는 시기를 좀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조가 침공을 하죠. 삼국지연에는 연안계를 하고, 이제 우리 손유 동맹은 쫙 깔아놓습니다. 화살 부대를 적벽에 쫙 깔아놓고 황계를 고육지계를 해가지고 위장 투항을 시키고, 조조는 고육지계 때문에 황계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조조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뻔한 이 거짓말에 무조건 투항했다고 해서 투항을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믿지 못하니까 저 같으면 감옥에 일단은 안가에 가둬놓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투항에 오면 일단 국정원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뭐 조조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와우, 왔으니까 땡큐, 그날부터 얘 작전을 딱 들어주면서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죽이진 않았어도 가둬놨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투항을 했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연에서 위장 투항은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요. 일단 조조가 침공해 오니까 이제 혼유 동맹은 화공을 준비하죠. 화공을 준비하고 화살에 이제 헝겊을 딱 싸고 기름을 칠하고 무지하게 쏘아댑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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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사운드 좋나요? 빵 쏘아대고, 이 배에는 이제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죠. 예. 이 돛담배 돛에 이제 천에 불이 붙으면 꺼지지도 않아요. 이게 기름을 칠한 이제 화살이기 때문에 한 10개에서 100개만 한 배에 들어가도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죠. 불 끌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손유 동맹은 적벽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그냥 아작내버리고 수장시켜버립니다. 여기 강이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토겠겠죠?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수영을 좀 잘 해놔둬야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조는 몇 기만 이끌고 활용도를 거치면서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제 관우가 조조를 한번 눈 감아주죠. 예전에 조조 밑에서 관우도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마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보내줍니다. 이게 관우가 제갈량한테 이제 꿀리게 된 결정적인 일인데, 실제로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적벽대전의 승리로 유비는 형주 땅을 얻게 되고, 송건은 장강 이남의 땅을 수성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해보니까 송건이 우리는 땅을 지킨 건 있는데 이익 본 건 형주를 먹은 유비네, 이러면서 실제 제주는 곰이, 당근은 유비가 먹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적벽대전의 전쟁은 손유동맹의 승리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유와 제갈량의 캐릭터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